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학년 대상이고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오답률 탑5에 해당하는 5문제의 해설을 들고 왔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것 치고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2학년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가 지난 3월이랑 비교했을 때는 더 쉽지 않았나, 평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39번부터 바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문장 삽입 유형의 문제죠. 우리가 문장 삽입을 어떻게 푼다라고 말씀드렸냐? 결국은 얘는 글의 흐름의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능어, 논리, 전개 방식, 그리고 글의 구조입니다. 기능어라는 건 연결해주는 형태의 친구들이다, 모여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시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대명사라던가 또는 관사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논리 전개 방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 전개 방식 5가지를 생각할 건데 대조, 역적, 인과, 한원, 그리고 첨가까지 이 5가지를 볼 거고 논리 전개 방식도 잘 모르겠다 한다면 글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글의 구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봐주는 건데요. 결국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주제나 이런 형태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그 포괄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예시 같은 것들을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당연히 해결책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요. 사회적 통념은 항상 반박이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글의 흐름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장 삽입의 유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에서의 논리적 단절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논리적 단절이라 함은 앞문장과 그 뒤에 있는 문장이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끊어져? 하는 형태입니다. 이어지지 않는데? 라는 거. 그게 있으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은 일단 1번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소재 파악부터 하는 겁니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소재 파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으실 게 주어진 문장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도 동일한 소재를 이야기하는지 혹은 다른 소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글의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관련한 큰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 돈을 누가 만드는데? 정부가 만든답니다.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돈에 관련한 이 큰 문제가 is that 이하랍니다. 뭐냐? 이런 사람들이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혹에 마주한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어떤 유혹이냐?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고 만드는 형태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래요.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돈의 문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너무 쓴다라는 유혹에 항상 마주하는 게 문제랍니다. 오케이, 돈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관리를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소재는 파악이 되니까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보이는 게 기능어예요, 먼저.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앞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요. 논리전개 방식 보여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선호하는데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또 다른 광물을 사용하는 걸 선호한답니다. 이 광물들, 금이나 은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서? 돈으로서 공급에 있어서 내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아까 문제점 제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 거죠. 문제점이 뭐였냐? 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돈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공급이 잘 안 되는, 내재적으로 아예 선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다른 강물을 쓰자. 돈 대신에.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아직 원인이 다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커요. 원인에 대한 얘기가 끝난 지점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도입이 지금 주어진 문장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1번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왜들 들어가 있네요? 고대의 왕들이나 현대의 정치가들 상관없이 이러한 일은요. 여기서도 기능어 보이죠? 디스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앞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요. 그럼 이러한 일은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큰 문제를 가리키는 거죠. big problem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네요. 그쵸? 이 돈을 자꾸 만들어내고 쓰는 형태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뭘 이끌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끌게 된대. 그리고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되지. 그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서 발생하게 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야. 됐죠?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deprive 보이나요? deprive A of B입니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박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게서 힘을 박탈하는 겁니다. 어떤 힘? 돈을 확장할, 돈 공급을 확장할 힘을 빼앗는데요. 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돈 공급을 확장해버리거든. 그거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점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해결책입니다. 바로 논리적 단절이 일어나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이렇게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정부가 돈을 계속 만들어내. 그리고 자꾸 써.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네.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생겨.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뭘 쓴다고? 아예 선천적으로 공급이 차단되는 이런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다른 물질들을 쓴다고. 이 다른 물질들을 쓰잖아.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의 돈의 공급을 확장하는 정부의 힘을 다 빼앗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9번이 오답률에 1위에 올라갔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대체로 주어진 문장이 글의 후반부에 나오니까 3, 4, 5로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4, 5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급의 측면이 좀 제한되는 이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글의 전반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39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빈칸 문제예요. 자, 빈칸은 일단 여러분,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게 1번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당연히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겠어요? 본문 안에 있겠죠. 본문 안에서 근거문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우리 빈칸이 지금 밑에 쪽에 있어요. 주제랑 가깝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위로 여기에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바로 윗문장에서 읽어보시고 개념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답이 뭔가 불안하다 하신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도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검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들과 다른 것들로부터 명백해졌대요. 무엇이 명백해졌냐? 빈칸의 형태가 명백해졌다랍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이 기능은 뭐냐? 성격이나 지성을 우리에게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빈칸이 명백해졌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길래? 라고 봤더니 위로 올라가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들은 곧 경험을 해요.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촉각적, 촉각적, 그리고 환각이적. 이런 환각을 경험해요. 또 경험하냐면 생각의 패턴이 응징력이 없어. 분산되는 거야. 막 흩어지는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진답니다. 경험을 한대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격이나 지성을 주는 우리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빈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힌트는 얻어져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네가 필요해요. 환각이 아니라 환각이 없는 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정도의 유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알면 빈칸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실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개념이 명확해지는데 어떤 개념이 명확해지냐? 이 자원봉사자들이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런 곳에 있답니다. 따뜻한 물 안에 있대요. 근데 그 물은요, 감각을 박탈하는 수조래요.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눈을 가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 감각이 다 박탈이 되다 보니까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패턴도 막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생각의 패턴, 얘가 지금 누구랑 패러프레이징이냐? 밑에 있는 얘랑 패러프레이징이죠. 성격이나 지성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감각이 박탈돼서는 안 되는 거야. 감각 박탈 X. 이게 명백하다는 거잖아. 감각을 박탈하지 않아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되시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싶다? 그럼 전 여기 맨 위로 올라가서 먼저 보시면 감각기관이라는 건 유일한 소통의 채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유일한 소통의 채널이냐면 뇌와 바깥 세상의 소통의 채널이래요. 나왔네요. 뇌요. 뇌가 뭘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ought patterns를 챙긴다. 그 다음에 personality, intellect를 챙기는 거죠. 이거 다 뇌가 하는 거잖아요. 이 뇌가 바깥이랑 소통을 하려면 우리는 결국 뭐가 필요한데? 감각기관이 필요한데. 여기 실험에서 감각기관을 차단해버리니까 뇌가 소통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확해진 거야. 감각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뇌 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요해가 와야 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위에서도 한 번 더 확인, 맨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필요하대요. 일관성 있는 끊임없는 인풋이 필요하답니다.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로부터? 우리 감각으로부터요. 정답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볼까요? 우리 뇌는 명확하게 현실과 환상을 분리한답니다. 현실과 환상을 분리한다라는 얘기 아니었고 우리는 조금 더 이성에 의존한대요. 뭐보다? 감각 요소보다요. 아니 감각이 필요해. 그래야 이성이 돌아갈 거야. 뇌가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뇌는 선택적으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일한 소통 창구인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이 각각의 감각이라는 게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다른 것들이랑 상호작용한대요. 감각이 다른 것들이랑 상호작용한다라는 말 자체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이번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오답률 탑5 안에 요약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약문 같은 경우는 뭐부터 읽는다? 당연히 요약문부터 읽는다. 요약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이 글 전체의 논리전개 방식을 찾는다. 논리전개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다고요? 대조, 역접, 환원, 인과, 첨가. 그래서 A와 B의 사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뇌의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뭐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뇌가 어쨌든간 이 숙고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작동하는 뇌의 감각적인 부분이 A 할 건데 무엇을 A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A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B 할 거랍니다. 무엇을? 이 생각을요. 뭐에 대한 생각? 감정에 대한 생각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 경제의 이 의사결정 처리 과정에 있어서 감각에 대한 생각을 B 하게 될 거래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에 대한 논리전개일까요? 얘는 힌트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인과입니다. 원인이 달려있죠. A 하는 원인 때문에
이 B 하는 형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뭐와 관련해서? 숙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막 작동하는 뇌의 감각적인 부분이 있대. 이 뇌의 감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죠, 참. 감정적인 부분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A하게 될 거고, 그게 the idea, 뭐에 대한 전통적 경제의 의사결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감정에 대한 생각을 B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먼저 보시고, 우리가 인과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어가 있는지를 먼저 1번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전개 방식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because라던가 내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요약문에서 사용한 핵심적인 단어들. 그 단어들을 패러프레이징 했다거나 같은 말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일단 이게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인 뇌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디에 또 보이냐면 감정적인 뇌의 부분이에요. 그대로 말한다. 보이시나요? 그대로 말하죠. 오케이,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뽑아내 보겠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건 산물이에요. 뭐의 산물이냐? 감정적 부분의 산물이랍니다. 뭐에 관련해서? 이 숙고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랍니다. 좋은 결정이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Good decisions가 다 요약문에서는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이 된 거죠. 그게 결국은 감정적 부분에 있어서 숙고적인 생각과 연관지어서 산물,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A는 그 결과를 찾아주셔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방해하다 막다죠. 얘는 강화시키다? 통제하다 안 되죠? 강화시키다? 또 방해하다 막다. 뭐한다? 결국은 좋은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그걸 향상시킨다라는 2번 아니면 4번이 a product or a product 블라블라가 enhance로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합니다? contradict는 무슨 뜻이에요? 반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을 반박하는데 또 보이시나요? 관습적인 경제의 가정을 반박한대요. 관습적인 경제 내가 왜 밑줄 쳤냐? 전통적인 경제를 지금 컨벤셔널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추정을 뭐 해버린다? 반박한대요. 이 단어가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다라는 말이 지금 승인하다, 확인하다, 왜곡하다, 카운터, 부딪히다, deny,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건데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어야 돼요? 2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논리 전개 방식부터 찾는 게 1번.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능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2번,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단어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패러프레이징은 되지 않는지, 똑같은 단어가 쓰이진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 붙인 경우에요. 심지어 단어가 동일한 것도 보입니다. 물론 in conjunction with가 여기서는 in relation with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바뀐 것들 있지만 conventional economy, traditional economy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짝짓기로 맞춰주셔야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오답률에 들어와 있는 것 치고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유가 혹시 요약문의 논리전개 방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요. 함의추론입니다. 함의추론,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찾는 거죠. 밑줄 친 문장은 은유입니다.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한 게 있을까 없을까를 찾으시면 못 찾습니다. 얘는 결국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숨은 의미. 내포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본문에서 찾아주셔야 해요.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문장부터 읽는 걸 추천드리고 얘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셔도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셔서 그 주변부를 봐주셔도 되고 주제와 밀접한 형태의 맨 밑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 맨 앞으로 가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맨 마지막 문장부터 볼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대할 거래요. 그가 생각한 만큼을 기대할 거랍니다. 뭘 생각했는데? 그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을 그는 기대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 나의 기준점에 맞게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됐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A man never fails.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은 절대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한 상실감? 본인이 요구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요.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없대요. 그는 단지 행복해요. 그것들이 없어도. 여기서 댐은 thing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얘기한 게 없어?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상실감 느낄 이유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겁니다. while이랑 같은 뜻이에요. while이랑. 반면에란 뜻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몇 배나 100배나 더 많대요. 가진 게 100배나 더 많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비참함을 느낀답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갖고 싶은 하나를 has not, 못 가졌거든. 그가 원하는 걸 못 가졌대요. 이거죠. 가진 거 진짜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게 딱 하나 더 있었어. 그 하나를 못 가진 거야. 거기에 대한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걸 갖고 싶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모든 사람은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야. 필요한 거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씩 읽으면서 볼게요. 한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목적을 그가 이뤄냈는지에 따라서 판단된대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 만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각각의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원하는 걸 얻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대요. 그랬으면 가진 거 많은 사람들도 가졌겠죠. 그쵸? 세 번째, 그 어떠한 한계도 없답니다. 어떤 한계? 이 사람이 그의 머릿속에서 원하는 거,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없답니다.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 한계의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은 맞춰져 있는데 사회적 개념에 맞춰져 있답니다. 사회적 개념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본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사람이 갖고자 하는 이 한계는 varies, 달라요. 뭐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돈도 없는데 갖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없어서 행복했고, 밑에 있는 사람은 겁나 부자였는데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못 가져서 비참함을 느꼈다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그 한계점, 다시 말해서 본인의 기준점이 뭐하다? 다르다. 이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3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요, 순서입니다. 아까 문장 삽입에서 말씀드렸던 글의 흐름의 유형, 다시 말해서 기능어, 그리고 논리전개 방식, 그리고 글의 구조,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문장 삽입이랑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 점 하나는 37번 유형은요,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 삽입에서 주어진 문장부터 읽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어진 문장이 본문 가운데 어딘가에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37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부터 읽어주셔야 합니다. 소재 파악을 위해서요. 그랬을 때 한 결론에 대한 이유가 매우 뭐한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주장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답니다. 결론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하나의 주장으로는 부합이 안 된대요. No matter how, 아무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 할지라도, shorthand, 빠르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분석적으로 봤을 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암시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답니다. 한 결론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말할 때 한 가지 주장으로 딱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A부터 볼게요. A의 기능어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while입니다. 반면에 그럼 뭐와 뭐 사이의 반면에 여기에도 또 기능어가 보여요. 두 가지의 생각과 그 결론이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의 생각과 그 결론 사이에서의
그 결론 사이에서의 연관성은 명확한 것 같대요. A 탈락. 왜? 주어진 문장에서 두 가지 생각 나왔나요? 그 결론이라고 했으면 앞에서 결론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론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여기는 포괄적인 내용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A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구체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탈락. B로 갈게요. B에서도 기능어는 보입니다. 그러나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거 나오죠.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 In just one statement. 어디에서? 이 한 가지 진술에서? 여기서 상황이 지금 주어졌나요?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여기도 그 상황이라 나오잖아요. 그럼 상황이 주어져야 하는데 B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B도 탈락. C로 볼게요. 그 이유는 여기도 기능어 나오네요. 그 이유는 분리가 되어야 돼.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체인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전제의 연결고리로 분리가 다 되어야 한답니다. 아, the reason은 뭘 받아요? 결국은 a reason을 받는 거잖아요. 이 한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상호작용에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뭐 돼야 돼? 조금 더 정밀한, 정확한 전제를 가지고선 다 분리가 되어야만 해. 복잡하니까. 그럼 그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한테 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한 가지 주장이 이 이유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 경제가 지금 잘 교육된 호주 인구들한테 이익을, 혜택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상 교육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A냐 B냐인데 A도 탈락입니다.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나요? 결론도 없어요. 지금 주장만 했을 뿐이에요.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아이디어나 컨클루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B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 상황 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상황은 밑에서 말하는 이 주장을 말한 상황을 뜻해요. 호주인들한테 무상교육 합시다. 이유는 똑똑한 잘 교육받은 호주 사람들한테 경제가 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단지 지금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야. 명백하게. 누구는 말이 되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hardly.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결국은 대학과 무상 교육에 대한 거고 반면에 그 이유는 뭐를 도입시키냐? 몇 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시켜요. 딱딱 보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그 결론이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대학과 무상 교육을 나타내죠.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이익과 잘 교육된 인구예요. 두 가지네요. 경제적 이익과 잘 교육된 인구랍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되면 꽤나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보면 되냐? C 다음에 B 다음에 A로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포괄적인 내용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ABC가 들어가는데 이 포괄적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a reason의 기능은 the reason으로 받았고 the reason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를 the situation, one statement 이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conclusion 두 가지 university, free in education 얘가 지금 위에 있는 the conclusion이 받은 거고 새로운 new ideas가 economic benefit 그리고 well educated population 얘가 뭘 받은 거예요? these two ideas 이걸로 받은 거죠. 얘는 글의 구조 뭐 논리전개 방식보다는 기능어로 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문제,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시간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근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못했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그냥 다 봤구나 하고 덮을 게 아니라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틀렸는가?
이 정답의 근거문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모르는 단어 때문에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않았는가? 혹시나 문장 분석이 안 돼서 문장에서 동사를 못 찾고 이 문장의 구조가 조금 희한하게 풀려 있어서 내가 이걸 캐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나의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오답 정리.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분석을 하실 때 틀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안 틀리려면 이유를 분석하셔야 되죠. 두 번째, 정답의 근거문을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정답의 근거문을 찾아 놓으시고 그 근거문을 해석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는 단어 정리하셔야죠. 단어 정리하고 덮으세요? 안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각주에 안 달려 있으면 필수 단어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각주도 꽤나 제너러스하게 달린 것 같거든요. 친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휘가 부족한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의 자연분을 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9월도 이런 오답률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